누군가 나의 귀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 속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빛나지 않아도 빛나는 순간들, 그들의 내일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충청북도 진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늘도 훈련을 이어가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더 나은 경기력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오늘도 국가대표를 위한 치열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 두희쌤이 자료 취합해서 저한테 주시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할 때 무엇을 보고 잘못된 자세를 잡아낼 건지 그러면 시작과 끝 지점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하면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는 체력 컨디셔닝 팀에서 선수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어떠한 스포츠 과학적인 정보가 업데이트 됐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과학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매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 말 그대로 과학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분야인데요. 그렇다면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이곳에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지원센터에서는 첫 번째로 제가 속한 체력 컨디셔닝 분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선수들의 이제 심리를 담당하는 스포츠 심리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수들의 기술을 분석하고 교육을 해주는 기술 지원팀이 있고요. 영상을 분석해서 선수들에게 제공해주는 영상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였을 때 이러한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지도자 그리고 선수들에게 제공해주는 데이터 분석팀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스포츠와 과학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과학센터가 선수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들을 많이 주고 있는지. 스포츠 과학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다른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도자들과 선수들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스포츠 과학 지원은 이러한 경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5에서 6 좋아질 것을 7에서 8 좋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효율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포츠 과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경험과 스포츠 과학이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경험에 과학의 효율을 더하는 공간. 이를 위해 다양한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큰 룸이 하나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지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챔버는 고지대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챔버고요. 이제 휴대용으로 또 분리를 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원하는 곳에서 회복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높은 곳으로 고지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산소 분압이 떨어져서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 산소 이용률 자체가 저하가 됩니다. 평지에 있을 때보다 산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 휴대용 캡슐처럼 생긴 이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장비는 이제 호흡가스 분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 트레드밀을 위해서 이제 걷거나 달리기를 할 때 저희가 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운동 상황에서 호흡을 할 때 들여 마시는 산소량과 뱉어내는 이산화탄소를 이 필터를 통해서 정밀한 기기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선수의 호흡량 그리고 저희가 무선 심박계를 토대로 심박수를 산출해내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선수의 운동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산소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밀하게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장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수들로 북적이는 측정실. 분위기가 꽤 뜨거운데요. 가라테 가타 종목의 김민재 선수가 폭발적인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표정만 봐도 얼마나 힘든지 느껴집니다. 아, 10초 전 너무 높아요. 집중하시고. 올라가면 안 돼. 60 유지. 그렇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준비, 높아도 안 되고. 시작! 다 같이 힘찬 기합 소리로 선수를 응원하는데요. 분명 체력 측정 중인데 분위기만큼은 경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거 왜 다 같이 이렇게 응원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응원을 안 하면은 조금 선수들이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응원으로 조금 심리적인 요인을 끌어내서 더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암 에르고미터라고 해서 상지 무산소성 파워 측정하고 있어요. 어떤 거에 도움이 되는 그 상지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토크를 확인해서 이 선수가 얼마나 이 짧은 시간 내에 큰 파워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준비, 시작! 짧은 시간 내에 최대 출력을 끌어올려야 하기에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내는 선수들의 고통이 화면 너머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드디어 찾아온 달콤한 휴식 시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가라테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인터뷰 하실래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저는 가라테 국가대표 가타 선수 김민재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두 종목밖에 없어가지고 좀 덜 힘들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런 체력 측정이 이제 경기력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 같은지. 시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끝심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이제 체력이 있어야 충분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근기능 측정을 했을 때도 이제 제 어디 특정 부분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차이점을 알 수 있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보완하기가 충분히 좋아가지고 이런 체력 측정 같은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선수들한테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라데의 매력을 조금 알려주시면요. 가라데 매력 제가 가타를 해보면서 저는 좀 가타는 이제 혼자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경기 때문에 이제 모든 관중들이 그 타타미 속에 있는 그 한 명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한 사람에게 주목받고 그런 게 좀 저는 이 가타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타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5초 뒤에 속도 올라갑니다. 계속 이어지는 극한의 체력 측정. 선수들이 흘린 땀은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되어 쌓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더 나은 경기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제 5초 뒤에 속도 올라갑니다. 3, 2, 1, 속도 올라가요. 속도 15예요. 15.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체력 측정을 마쳤다고 선수 지원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몸만큼이나 마음의 관리도 중요할 텐데요. 마침 누군가와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박사님.
박사님, 혹시 옆에 계신 네. 분은 누구실까요? 국가대표 스포츠과학지원센터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멘탈을 관리해 주시고 계시는 장태석 박사님입니다. 네, 저는 이 국가대표 스포츠과학지원센터에서 그 스포츠 심리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런 심리 상담, 심리 기술 훈련 등을 통해서 선수들이 이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는데 본인의 이런 자기 조절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임정준 박사님께 여러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혹시 박사님께도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심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경기의 순간마다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 이번에는 선수들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박사님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 장비는 이 안구 움직임 추적 장비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이 안경의 앞쪽은 이제 배경을 촬영을 하고, 이 안경의 안쪽에 있는 센서들은 눈동자를 추적을 해서 이 두 개의 화면을 싱크시켜서 실제로 어디를 그 선수들이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획득해서 수행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장비예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화면에서 보면 빨간 점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나오는 장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을 어떻게 잘 추적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가 쳤을 때 어디를 보고 반응을 하는지 실제로 피드백 형태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런 데이터들, 시선을 어디를 보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아마추어 선수나 아니면 그 자라나고 있는 후보 청소년 꿈나무 선수들에게 적용을 해서, 잘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시선을 활용하니 너도 실제로 스포츠 상황에서 이렇게 시선을 처리하면 조금 더 정보를 획득하고 이 획득된 정보를 수행까지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교육 자료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로 심리랑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긴장이나 불안을 하게 되면 평소에 내가 획득하지 않아야 될 정보들이 획득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못하는, 그러니까 평소랑 다른 행동 수행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선의 안정성이 경기력과도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이런 심리 상담이나 심리 기술 훈련 등을 통해서 선수들이 스스로 이걸 잘 조절해서 좀 더 안정적인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시키는 장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심리 분과라고 해서 심리 상담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굉장히 심도 있는 분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이 호흡 훈련하는 장비, 그리고 뇌를 측정하는 장비, 이런 것들을 선수들이 왜 좋아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심리 상담이나 이런 심리 검사지 측정만으로는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신체에서 나오는 바이오와 관련된 이런 그 데이터들은 실제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나고 객관적으로 좀 더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리 상담으로 연결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단연간의 지원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님, 지금은 어떤 측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선수들이 불안한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낯선 환경에서 혹시 모르는 변수들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6개월 정도 전에 똑같은 경기장에서 시합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기장을 미리 가서 사전 답사를 하면서 경기장 영상을 촬영을 한 다음에 선수들에게 이 올림픽 경기장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VR로 찍어서 선수들에게 적용했던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착용하신 분의 시선이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실 수 있게 화면을 준비를 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경기장이 어떻게 어떤 분위기로 그리고 어떤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격에서는 조도나 그 사격 사대 간의 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되게 민감하게 선수들이 이런 하나하나 요소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장비를 세팅을 하고 경기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수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선수들이 이 지원을 받고 나서 올림픽에 다녀와서 박사님에게 저 한국에서 경기한 것 같았어요 라는 피드백을 줄 정도로 굉장히 선수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지원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흔들림도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격. 그래서 심리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큰 종목 중 하나인데요. 그 효과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한 선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타격 선수 김예지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사격이 굉장히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본인의 기량을 100%, 200% 끌어올리고는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자신의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학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그 부족한 점을 잡아나갈 수 있을지 그런 기틀이 잡히면서 좀 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가 4대에 서는 순간 혼자거든요. 메디컬 센터라든지 트레이닝 센터라든지 스포츠 과학센터의 연구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저희가 과연 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움직임과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찬 이곳. 최정상 선수들이 모인 올림픽 선수촌의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수. 흡사 즐거운 게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문가들의 예리한 데이터와 분석이 끊임없이 오가는 현장입니다. 몸의 방향을 틀으라고, 몸의 방향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훈련인가요? 피지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요소를 파악을 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14가지 종목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유연성, 스피드, 최대 근력, 그다음에 민첩성, 순발력, 근지구력, 그다음에 심폐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을 여러 가지 요소로 해가지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선수에게 꼭 맞는 훈련을 찾기 위한 첫걸음. 바로 현재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인데요. 오늘은 역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측정이 한창입니다. 바벨을 활용한 동작부터 단거리 달리기까지 선수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렇게 측정한 기록들은 선수 개개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설계하고 보다 과학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데요. 박선환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하신 게 있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어떤 걸까요? 아마 저희 이제 국가대표 훈련관리 시스템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날 저희 선수촌에 입촌해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하고 있는지 선수들의 체력 측정 값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그 과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닝 센터에서도 과학에 관련된 거를 하고 계시네요. 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무게 부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 대표팀 선수들 체력 측정을 하는데 이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선수들한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로 선수들이 훈련량이 얼만큼 되는지 시스템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훈련량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으면은 이제 지도자분들 통해서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를 못 하고 있는지 다른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개인 맞춤형 훈련부터 부상 방지까지 선수의 모든 기초 훈련을 책임지는 스마트한 관리 그리고 이를 완벽히 뒷받침하는 방대한 규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기구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여기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평수는 1200 정도가 되고 바깥에 트랙까지 포함하면 1500평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88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진천선수촌의 트레이닝 센터만의 특별함이 좀 있다면? 복합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살펴보시면 존이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유산소 존, 그 다음에 웨이트 머신 존, 그 다음에 프리웨이트 존, 그리고 저쪽에 이제 펑셔널 존이라고 해가지고 훈련의 퍼포먼스라든지 민첩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훈련 시스템을 해가지고 4개의 존이 나뉘어져 있고, 기구나 이런 배치 상태를 보시면 한 4세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한꺼번에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인터벌 훈련이라든지 서킷 트레이닝을 할 때 구획존마다 나눠서 종목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전담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선수들을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위원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다면? 어려운 거는 선수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잘 듣지를 않아요. 선수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이만큼 될 것 같아. 희망을 주면서 선수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독려하고 있고요. 선수들과 얘기하거나 이렇게 독려해 줄 때는 항상 뭐 아버지나 삼촌처럼 인자한 마음으로 하지만 훈련할 때만큼은 강하고 매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할 때는 호랑이 선생님, 훈련을 안 할 네. 때는 다정한 지도자. 네, 그렇게 해야죠, 요즘에는. 과학과 기술이 선수의 기량을 끌어올린다면 끝까지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건 어쩌면 곁에서 함께하는 코치의 응원 한마디가 아닐까요? 자, 너가 생각했을 때 하고 싶은 무게를 네가 정해야지. 무리하게 원하지 않아. 얼마큼 하고 싶어? 남았어, 안 끝났어요. 그지? 20? 네. 오케이. 풀한다고 생각하고 쭉! 그렇지! 어이, 야, 가볍다! 15보다 가볍다.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15보다 가벼워. 이번엔 국가대표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컬 센터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병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의료 지원. 과연 이곳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 진천선수촌 메디컬 센터는 3명의 의사, 그리고 3명의 간호사, 2명의 방사선사, 그리고 16명의 물리치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료는 어떤 의학적인 결정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생각을 하면서 의학적인 결정도 내려지게 되는데, 여기 메디컬 센터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최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원, 인력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의료 지원이 뒤받쳐주니 선수들도 마음 놓고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겠네요. 셋, 넷. 지금은 아예 선수촌이 꽉 찬 건가요? 네, 맞습니다. 1150명 정도를 수용 가능한데 선수들이 한 700명 정도를 들어오면 이제 선수들 지원하는 어떤 지도자, 코치님, 감독님들, 전담팀 이런 인력들이 또 많이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요새가 이제 꽉 차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이제 또 국제 대회에 함께 하게 되시면은 더 바쁘시겠어요. 또 국제대회는 이제 준비 기간들이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으로 저희가 올림픽이나 이런 대회들을 갈 때는 여기 메디컬 센터에 있는 환경이랑 최대한 동일한 약품과 장비들을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통관 허가를 또 다 사전에 받습니다.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일반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과 다르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떤 저희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까 질문하고 싶었던 게, 그러면 운동선수를 진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왜였어요? 선수 수준은 아니지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 재밌으니까 했습니다. 네. 스포츠를 하는 의사로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진료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제가 이제 선수촌 생활한 지 한 3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혼자서 이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하시고 9to6가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정규 근무 시간은 9 to 6지만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도 항상 그 외적인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문서 작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열심히 우리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평범한 사람이니까 똑같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깨 아파요? 그 안 좋은 느낌으로 아파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 드는 거 말고 버티는 거 할 건데 가능하면 오른손 떼고 버티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 다리, 왼쪽 어깨. 버틸게요. 통증과 회복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현장. 좀만 더 출게요. 최고의 무대로 올라가기 지금 위한 좋아요, 피할 유지. 수 없는 준비 과정입니다. 내려놓고 휴식. 전에는 버틸 때 이제 어깨도 빠지고 골반도 떨어졌는데 지금 어깨 빠지는 것도 없고 골반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다리 벌릴 때만 조금 떨어지려고 해서 잡아주면 또 그건 또 괜찮고.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밀려나 있긴 했었어요. 이제 거기서 계속 밀려나 있는 게 유지가 되거나 움직임이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면은 그럼 또 예전처럼 조금 고생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제가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뭔가 스트레칭이나 어디를 풀면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때 했던 것처럼 여기 앞에 대흉근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운동해주고 여기 위에 위팔에 있는 근육이나 등을 좀 풀어주는 걸 추천할게요. 아니 물속에 있을 때는 가볍게 삼두 근육이 좀 자극이 가게끔만 한창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선수를 만났는데요. 실제 선수들은 이곳의 도움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김호순 선생님 어떤지. 제가 올해 이제 좀 노장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렵게 여기 들어와서 훈련을 어린 선수들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 목 디스크도 터지고 어깨 힘줄도 파열됐었는데 선생님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많이 회복을 해서 지금 정상적인 운동 참여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한테 너무 감사한 분이시죠. 어떠세요? 사실 선수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게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와야 되다 보니까 피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와주는 게 되게 고맙거든요. 근데 세연 선수는 지금 주 4일 정도 시간을 내서 와서 재활도 받고 치료도 하고 있어가지고 제 입장에서 사실 되게 꾸준히 길게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너무 훈훈한데. 제가 근데 너무 요즘에 투정을 많이 부려가지고 근데 저는 좋아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무실이 그런 역할을 기존에도 많이 해왔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선수들이 와줘야 뭔가 해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와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좋은 사랑 앞으로 영원하시길. 네, 안지환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세연 선수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 운동선수와 치료사가 만들 수 있는 완벽한 호흡이죠. 고된 재활의 시간을 함께 버텨냈기에 서로를 향한 신뢰는 더욱 두터워집니다. 어느덧 하루 해가 기우는 시간. 스포츠 과학센터의 불도 하나둘 꺼지는데요. 내일을 향한 선수들의 꿈과 노력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선수촌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쌓이는 데이터는 선수들의 기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소중한 자산이 되겠죠? 박사님 데이터 기술 영상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소개 조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선수 자체에 대한 그 분석은 아마 심리나 체력이 담당을 할 것이고 저희 기술 영상 데이터 팀은 선수의 퍼포먼스 또는 움직임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영상이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센터 안 실험실에서는
긴 막대 모양의 장비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로 측정에 앞서 공간을 인식시키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입니다. 스네치 할 때 최대한 위로 올라가는 손까지 해주시면 돼요. 혹시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3차원 동작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을 이제 좌표화하는 과정을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대상자한테 마커를 부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커는 선수의 이제 관절점, 뼈 쪽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가지고 선수의 동작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해당 마커가 카메라들이 인식을 해서 선수들의 이제 동작을 트래킹, 추적을 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아시안 게임 대비해서 그 역도 선수들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3차원 동작 분석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수영 경영 선수들 대상으로 이제 단거리 스타트 동작 분석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 슬라이드 보드 훈련 그리고 골프 선수들 스윙 분석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종목마다 신경 써야 될 점들이 다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의 운동 수행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그게 이제 결국에 훈련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 결과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선수 개개인별로 또는 이제 지도자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작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3차원 동작 분석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반사물질이 되는 마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속도도 구하고 위치도 구하고 가속도, 속도, 일반 운동학적인 변인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봐도 모르겠는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운동 역학 전공하시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연구하시면서도 여러 가지를 시도를 많이 해보시나요? 저는 좀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단체 스포츠를 제외한 스포츠 종류는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이 직접 매번 이렇게 하시나요? 네, 저희 다 지금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도우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동그란 마커를 몸에 직접 붙이고 역도 동작을 시연하는 연구원들. 네, 준비되면 시작. 한 번 더. 새로운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높이기 오케이. 위해 직접 몸으로 테스트해보고 있는 건데요. 연구원님, 지금 어떤 과정을 진행 중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선수를 바로 측정해가지고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보통 역도에서 중요한 게 이제 본인의 몸에 가장 가깝게 끌어당기면서 빠른 속도로 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지면 발력, 지면을 얼마나 힘을 가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좀 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바벨의 움직임이 선수의 최종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보이는 이런 바벨 궤적이 내 몸에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바벨 안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 공간을 확보하면서 성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테스트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힘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좌우 불균형이라든지 왼발과 오른발의 힘의 하중이 어느 정도로 분포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캐치해 주는 게 그런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정밀하게 측정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적었지만 데이터 특성을 봤을 때 그 기술 분야의 매력이 어떤 거예요? 지도자분들이 이제 보통 선수를 지도하게 되는데 빠른 동작에서의 세밀한 그런 부분들 저희 기술 분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밀한 부분들까지를 캐치해서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기술 분석의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분과가 지원하는 방식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천후 방식의 지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실험실에서도 높은 위치에 카메라를 배치해야 저희가 원하는 마커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나무 같은 높은 기둥도 잘 타게 되고,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수영을 잘하는 연구원 선생님이 직접 물에 투입하기도 합니다. 수중에서 어떤 카메라의 화각을 잡기도 하고, 뭐 더운 날씨가 있으면 저희가 뭐 그늘을 쳐서라도 원활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위해 개발된 다양한 기술들. 그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서 데이터가 쌓이는데요. 분석 과정을 거쳐 보다 실용적인 정보로 구체화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분과입니다. 우선은 이게 얼굴 인식 관련된 모델 개발한 거고요. 딥페이스라고 얼굴 인식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얼굴 탐색. 얼굴 탐색이면 이게 사람의 얼굴 형태인가를 우선 탐색을 한 다음에 이게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인식이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이 모델들이 바로 이제 얼굴 인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판별을 해내는 이제 모델을 의미하는 건데, 조합들이 되게 다양한데 성능도 그거에 따라 다 다르고, 사람의 얼굴을 512가지의 번호로 이제 인베딩하는 방식이거든요. 저 혹시 질문 하나만 될까요? 전 지금 이해를 거의 못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조금 알기 쉽게 한 번만. 이거를 원래는 이제 사격을 할 때 적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격 선수들의 이제 얼굴이나 표정 변화를 통해서 심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쐈을 때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이제 나타나는 어떤 패턴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얼굴 인식부터 시작을 해서 표정 변화까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거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호쌤 혹시 한번 잠깐 서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인식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사람의 얼굴에는 무조건 이제 눈, 코, 입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사격을 할 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어도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아직 있고, 왼쪽 윗상단에 지금 어떤 값들이 변하는지를 잡고 있는 겁니다. 뭐 눈이 갑자기 오른쪽 바깥쪽으로 약간 힐끗 쳐다봤다, 이런 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사격 선수들한테도 이제 훈련 상황에서 조금씩 적용을 하면서 살짝 자기가 조금 못 쐈다라고 느끼는 그런 샷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대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선수가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대회에서도 코치들이 이거를 보고 조금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가려고 지금 개발 중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데이터랑은 되게 더 광범위하네요. 여러 분야를 많이 다루시네요. 네, 저희가 AI 쪽도 하고 AI 전 단계인 약간 머신러닝 쪽에서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들도 저희가 있어야 돼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종목별로 다 이제 분석하는 방식도 좀 다른가요? 비슷한 종목들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가긴 하는데, 그게 아닌 종목들은 종목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다르게 방향성이 가긴 하죠. 제가 지금 가라데 하고 있는데 태권도의 품새 같은 종목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뭐 이 동작은 몇 점, 이 동작은 몇 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흐름에서는 전체적으로 몇 점이 나오는 거지라는 물음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큰 틀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직접 영상을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고요. 그리고 코치님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잔 동작 같은 거, 이제 잔발 체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Now before I talked about Sanchin Dachi, maybe little for Haon's knee little open, and then her style like little this. But this style maybe every time Haon usually have this style. I said him every time more straight, show more straight, and for Sanchin Dachi little need more inside, not every time more opening. Should I slow? 현장의 감각을 가진 코치진과 데이터에 정통한 연구진, 국적과 분야를 넘어 선수 한 명을 위한 정교한 답을 찾아가는 치열한 논쟁의 현장입니다.
저희가 방금 했던 거는 이제 그 가라데 카타 같은 경우는 그 태권도 품새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제 마커를 붙여가지고 실제 이제 3차원적으로 이제 동작을 캡처해가지고 코치님이랑 같이 보면서 좀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좀 그 동작을 수행함으로써의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3차원적으로 확인해보자 하였습니다. 선수와 코치진의 감각 위에 과학적 분석이 더해진 것이네요. 데이터 분석이 이제 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신지. 선수들이나 코치들의 이제 경험에 의존을 해서 코칭을 하고 선수들 피드백을 하던 과정이 컸다면 이제 데이터를 적용하기 시작해서는 선수나 코치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소한 차이라든지 수치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서 눈에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에 의하면 골프를 쳤을 때 이제 공이 약간 오른쪽으로 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경험상 스윙이 어땠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데이터적으로 저희가 스윙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려올 때 다운스윙이 각도가 몇 도가 틀어져 가지고 볼 스핀이 얼마만큼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치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선수들이나 코치들이 볼 때 숫자적으로 와닿기 쉬운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데이터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마우스. 이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선수촌의 정밀한 눈 역할을 해내는 영상 지원 현장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과학지원센터 국가대표 지원팀 영상분석팀 소속으로 있는 이제 남통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지금 아시안게임 데뷔를 해서 유도 대표팀 주요 경쟁 선수 데이터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운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대상 선수의 그동안의 데이터를 저희 수집해서 여기서 나타난 요소들이 이제 영상으로 이제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를 지금 조금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팀이나 이제 지도자 아니면 선수랑 협의를 통해서 어떤 요소들을 분석을 할지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데이터든 영상이든 수집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고 이제 영상으로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데이터 리포트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조금 경기력 요인들을 좀 시각화를 해서 봤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계속 이 그래프나 이런 걸 이용해서 리포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기 종목이나 투기 종목이나 다 분석하는 방식이 좀 다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경기의 형태도 다르고 규칙도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종목마다 감독이나 선수가 원하는 요소들도 또 달라서 이 각각의 종목마다 좀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제 분석 방법론이 살짝 조금씩 미세하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수나 시청자분들이 그냥 봤던 경기 영상이랑 분석팀이 분석하는 영상이랑 차이점이 뭐가 있다면? 감독, 코치 분들이 보는 영상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경기 영상에서 이제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위주라면 저희가 보는 거는 득점이든 실점 아니면 어떤 실수가 나왔을 때의 상황 이런 단편적인 상황들을 저희는 모아서 분석을 하고 그런 영상들을 좀 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할 때는 그 자료를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드리는지. 영상이든 피드백 자료를 제공을 할 때 사실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선수나 감독님이 받아봤을 때 얼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프나 아니면 시각적인 효과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저희가 강조하고자 싶은 부분을 좀 표시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목이더라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들을 만들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핸드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상대가 일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일본과 한국의 맞대결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될 것 같아요. 핸드볼 같은 경우는 기록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화면에 보이는 경우는 위치별로 슈팅 정확도를 좀 해서 어느 쪽으로 공격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지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칭 스텝이 놓쳤던 부분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겠네요. 네, 놓쳤던 부분도 발견하실 수 있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낯선 화면이 눈에 띄는데요. 이거는 분석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제 경기 분석에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편하게 가끔 만들어 놓은 툴을 활용해서 이제 분석 대상 선수들을 이제 눌러서 분석하면 이렇게 찍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각자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서. 넘어짐, 돌려차기 이런 게 이제 넘어지거나 했을 때는 또 감점이 주어지는 항목들이어서 어쨌든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여서 다 기록을 해서 선수별로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고 분석하고 몸과 마음을 살피는 일까지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 뒤에는 같은 마음으로 달리는 수많은 숨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저는 컬링 선수 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고요. 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스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지금 선수들과 같이 공유하면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좀 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국가대표 지원팀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보통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축구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일기를 지금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때 경기 봤던 것들 신문 기사처럼 적어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어서 스포츠 쪽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보람찼던 순간이라던가 좀 힘들었던 순간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시다면 먼저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고 나서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선수들이 실제로 그 훈련에 적용이 됐다.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한 순간에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스포츠 과학 지원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까지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선수 그리고 대표팀 지도자 그리고 코칭 스태프까지 다 같이 한 호흡을 해서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가 가장 사실은 보람찬 것 같습니다. 반대로는 많이 지원을 했던 종목에서 아쉽게도 선수가 이제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었으면 조금 더 선수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을 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얼굴을 보면서 익숙한 그런 친숙한 선수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사실 큰 보람이기도 하고요. 이제 선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됐다,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 문자 한 통이라든지 그런 걸 받았을 때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수촌에 들어오는 종목의 선수들은 국제대회 갔다 왔다가 또 선발전 치르고 뭐 또 전국체전 뛰었다가 이런 패턴이 있다 보니까 회복을 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거든요. 역량을 키워낼 때 안 다치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1차 측정 때보다 2차 측정에서 뭔가 좀 달라졌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제시하는 솔루션들을 선수들이 또 잘 이행할 때 이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빅 이벤트들이 있을 건데 스포츠과학센터의 연구원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실 건지. 스포츠 과학이 약간 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2%를 채워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선수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훈련도 하고 했던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이제 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 뒤에는 같은 마음으로 달리는 수많은 숨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오늘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선수와 함께 뛰는 이들 모두가 또 하나의 국가대표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그려가는 위대한 도전. 그 끝에 맺힐 찬란한 결실을 기대합니다.